안녕하세요. 25년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다이어트 비만 치료에만 집중해온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다이어트 중에 커피는 약일까 독일까 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저도 커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잔 정도는 꼭 먹는 편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참 유별나죠.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512잔, 하루 평균 1.4잔을 먹는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커피 사랑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중에 커피는 어떨까요? 어떤 기사를 보면 다이어트에 커피가 좋다, 어떤 기사를 보면 커피가 다이어트에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닥터리TV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논문과 자료를 수집을 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준비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커피의 카페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요, 약 70에서 150m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카페인 양은요, 성인은요 400mg 이내입니다. 2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요, 카페인에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00mg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성년자는요,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페인은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죠. 정신도 각성이 되고, 피로도 감소가 되고, 심박동수와 신진대사를 높여서 지방을 연소하게 되고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근육 능력 운동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지나친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에 부작용은요, 불면증, 두근거림, 속쓰림, 이뇨작용, 흥분, 예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카페인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잘 살펴서 자기한테 맞는 정도의 커피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콜드브루 커피 같은 경우는요, 카페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다음은 커피의 칼로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블랙커피 한 잔은요, 5 내지 10kcal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커피 한 티스푼에다가요, 설탕과 크림을 1.5티스푼씩 첨가를 할 경우에는요, 55kcal가 된다고 해요. 5에서 10칼로리와 55kcal,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루 2잔의 이러한 믹스커피를 먹게 되면요, 한 달 후에 0.5kg의 체중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믹스커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자, 카푸치노는 110kcal, 카페라떼는 180kcal, 카페 모카는 290kcal, 바닐라 라떼는 220kcal, 아인슈페너는요, 무려 410kcal나 됩니다. 최근에 제 지인 중에 이 아인슈페너에 꽂힌 친구가 있는데, 아인슈페너 꼭 주의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페 카푸치노라든지 아인슈페너까지 당분이 첨가된 이 커피 음료 같은 경우는요, 약 150kcal에서 450kcal 정도의 높은 칼로리를 보이고 있어요. 약 밥 한 공기보다도 높은 칼로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요, 또 이제 시럽을 추가하는 분들이 계시죠. 시럽의 주성분은 액상과당입니다. 대부분은 옥수수 가루에 효소를 넣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한 감미료죠. 시럽 한 번만 추가를 해도요, 각설탕 2개 정도를 넣는 것하고 같다고 하니까요, 이 시럽은 꼭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 논문과 기사를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다이어트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나누어서 제가 한번 기사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커피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영국의 노팅엄대 의대 연구에서는요, 커피가 에너지 연소에 도움을 주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백색 지방과 우리 갈색 지방이 있는데, 커피를 먹게 되면요, 에너지를 연소할 수 있는 좋은 지방인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비만학회에서는요, 식후에 커피가 대사작용을 활발히 만들어서 체중 감소와 소화에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를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크랜턴 대학 조 빈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생원두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클로로겐산은요, 최근 미국 화학학회 연구 논문에서도 주목한 성분이에요. 위 속의 음식물을 장으로 빨리 운반을 해서요,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저명한 의학 저널인 NEJM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요, 싱가폴 국립대학 롭 반담 교수 그리고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프랭크 후 교수 등이 연구한 연구에서 커피의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소화기관의 칼로리 연소 기능을 향상시켜서 비만 예방을 돕는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영국의 앵글리아 러스킨대 연구팀은요, 영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에서 매일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신 여성은요, 커피를 안 마신 여성보다 체지방이 3.4 내지 4.1%가 더 적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매일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신 남성은요,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복부 지방량이 1.8% 적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요, 매일 4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에게서 체지방이 약 4%가 감소되었다,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커피의 부정적인 효과도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요, 과도한 카페인의 섭취는요, 도넛이나 케이크 등의 디저트 섭취의 욕구를 증가시켜서 비만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미국의 뉴욕 레녹스 힐 병원에서 비만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샤론 자라비 박사는요, 커피는 신비의 명약이 아니며 과체중인 사람이 살을 빼는데 미미한 도움만을 준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의 서울의료원 연구팀이요, 블랙커피가 비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발표를 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코펜하겐 의대 연구팀이요, 83,0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커피와 비만, 다이어트와의 연관관계를 연구를 했는데요, 아무 연관도 없다라는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커피가 좋다, 커피가 나쁘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 속에서 우리는 커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가 되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싱가포르 연구팀의 연구에서 결론을 보면요, 커피는 즐기는 것이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당히라는 것이다. 부작용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사람마다 이런 커피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커피를 먹고 커피를 치료의 목적으로 의존하거나 하진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있죠. 커피는 거들 뿐, 핵심은 운동과 식단이다. 커피가요, 이뇨작용 그리고 수분의 부족, 만성 탈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먹게 되면요,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죠. 그래서 이뇨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럴 때 우리의 수분과 노폐물뿐만 아니라 무기질과 체내에 좋은 수분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틈틈이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셨으면 물을 한 잔 마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커피를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식사 직후보다는 유산소 운동 전 30분 전에 블랙커피를 한 잔 마실 것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운동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요, 유산소 운동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 지방 산화가 높아지면서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비만 치료하시는 분들이 비만 약을 먹고 계신데 커피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으세요. 커피를 아무리 잘 드시는 분도요, 비만 약을 드실 때 이 커피를 드시면 카페인에 좀 예민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디에타민, 아디펙스라고 불리는 이런 펜터민은요, 커피하고 비슷한 부작용을 갖고 있죠. 불면증, 입마름, 두근거림,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펜터민을 먹고 중간에 커피를 자꾸 드시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더욱더 가중되겠죠. 또 기초대사량 증가제, 열 발산 촉진제라고도 불리우는 슈가펜, 카프린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 속에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또 커피를 드신다면 커피에 예민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 카페인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비만약을 드실 때는요, 커피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드시더라도 나는 카페인에 예민하지 않으니까 꼭 먹어야 된다, 커피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요, 커피를 좀 연하게 해서 조금만 드십시오. 평소에 먹는 양에서 3분의 1 정도만 드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다이어트와 커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요, 커피는요 다이어트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커피는 즐기는 것이고요, 다이어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려면 운동 전에 블랙커피 한 잔을 드시라는 것, 그리고 믹스커피라든지 카페라떼라든지 칼로리가 있는 이러한 커피들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 아메리카노라든지 블랙커피를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사람마다 커피에 대한 반응은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한 잔 먹었는데 밤새도록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밤에 먹어도 잠 잘 자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카페인에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이런 커피를 다이어트에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은 하나하나 제가 모든 걸 다 짚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만 치료만 25년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